이 치매는 왜 걸리냐 그러면 잠을 푹 못 자서 그런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잠을 푹 못 자면 이 뇌세포가 이렇게 잠자는 동안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으로 찌꺼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하수구 빠져나갈 수 있는데 계속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뭐 핸드폰 보면 뇌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으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안 생기니까 노폐물이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잠을 깊이 자야 되는데 잠을 깊이 자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배를 따뜻하게 해야 잠을 잘 자요. 병원에서는 무슨 수면제 같은 거 쓰겠지만 이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때 부교감신경을 작용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먹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자는 것도 좀 기분이 좋아져요. 이 방송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좀 인연이 돼서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이영렬 선생님이랑 그 사모님인데 크리스찬이거든요. 사모님 이름이 박인규예요.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되게 점잖고 신앙이 좋으셔서 신앙 얘기 많이 했어요. 제주도 와서 간디톡스를 저는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이제 저녁 한 끼 굶고 저녁 6시, 8시, 10시 그 다음날 아침 하면 총 4번 이렇게 과일 발효한 주스를 먹으면 간의 찌꺼기가 변기에 막 둥둥둥 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수기 필터 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이제 1분에 1리터 정도 혈액을 걸러주거든요. 우리 정수기 사놓고 50년 동안 필터 청소 한 번도 안 하면 물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체에도 그게 간이 하는데 사실 이 간은 70%, 80% 망가지기 전까지 기계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검버섯 아시죠? 검버섯이 영어로 뭐냐면 리버는 간이란 뜻이고 스팟은 점이에요. 간이 안 좋으면 생기는 점이 검버섯인데 검버섯 어르신들 많은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다 정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가지고 내 몸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 보고. 그래서 그런 검버섯이나 점이나 김이나 이런 거 안 생기게 하려면 피를 맑게 해야 돼요. 어항 속에 물이 더러우면 이끼 생기죠. 어항 속에 물이 맑으면 이끼 없죠. 어린애들 피가 맑으니까 얼굴에 검버섯, 김이 어린애들 없죠. 나이 들면 생기죠. 여자분들 중에 언제 많이 생기냐면 애 키울 때, 애 태어났잖아요. 애 돌보는데 막 밤에 잠을 못 자. 애가 자꾸 막 깨우니까. 또 아침에 막 또 애 잘 때 뭐 급하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가 일정하지 못하고 잠도 일정하지 못할 때 간이 엄청 망가져요. 기계는 다 정상이죠. 그때 기미가 다 껴버려요. 그런데 좀 뭐 한약도 먹고 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면 또 기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죠? 어항 속에 물을 자꾸 맑은 물을 퍼부으니까 이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증상이 우리가 진단하는데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의사 출신이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어서 손을 못 갖다 대니까 뭐 실을 묶어가지고 뭐 진단했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의사의 직급이 좀 이렇게 높아져서 복진, 그래서 배도 보고 맥도 다 잡고 뭐 혓바닥도 보고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진단은 뭐냐면 복부를 많이 봐요. 등도 보고. 그래서 목욕탕 갔을 때 자세히 봤을 때 어르신들이 아니면 아저씨들이 여기에 막 잡티가 많은 분들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몸에 점이 많거나 특히 빨간색 점은 간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고춧가루 같이. 그렇지만 건강검진 하러 가더라도 그 사람의 복부를 보지 않아요. 한의원 가더라도 맥만 잡고 그 사람의 복부를 안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이 낮아서 못 봤지만 지금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복진을 다 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물살이 확 지나가는 데는 이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천천히 흐르거나 고여있는 데는 이끼 생기죠. 만약 간이 안 좋으면 간 부에 점이 생겨요.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 부에 점이 생겨요. 오장육부를 다 떼가지고 얼굴에 딱 갖다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이 안 좋으면 턱에 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 정중간에 위장이 있죠? 이 비염이 있는 사람들. 이 코하고 위장하고 연결돼요. 이비인후과에서 100% 안 낫죠.
그리고 심장, 폐가 안 좋으면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다 가려져 있으면 얼굴을 보면 또 경락 따라서 잡티가 생겨요. 경락은 뭐냐면 12경락이 있어요. 그거는 물줄기예요. 두만강, 낙동강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낙동강이 물이 더럽다. 그래서 위장 경락이 뭐가 흐름이 안 좋다. 위장 경락 따라 점이 생겨요. 뾰루지도, 여드름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위내시경 하면 정상. 그게 정상일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몸에서는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용렬 선생님이랑 사모님이 그 중문에 있는 호텔 잡아서 간 디톡스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강의를 한 4년간 했던 내용이고,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 디톡스가 왜 중요한지 제가 알게 돼서 책을 10년 전에 썼어요. 2013년도에. 왜냐하면 이 간을 청소하는 방법이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이 없어요. 자연요법에만 있어요. 현대의학에는 ERCP라고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과일 주스 먹으면 이 간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죠. 마치 정수기 필터 청소하듯이. 그 정수기 필터 청소를 자꾸 하면 어항 속에 물이 안 들어오져요. 이끼가 잘 안 생겨요. 몸에 잡티가 잘 안 생겨요. 얼굴에 잡티가 잘 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이 안 생겨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암이 사망률 1위인 거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자연요법 공부할 때 그때 3명 중에 1명인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왜 암이 안 생기냐 그러면 간 때문에 안 생겨요. 암이 생기는 원인이 간이라고 얘기하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대 교과서는 자연요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라고 미국 아십니까? 그분이 암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의료비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암을 찾아내서 어떻게 원인 찾아내서 해결하라 해서 전문가를 전 세계 다 퍼뜨려가지고 자연요법을 다 배운 거예요.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의 여자 박사님인데 훌다렉의 클락이라는 여자 박사님이 딱 보니까 인디언들이 암에 안 걸려. 간 질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살펴봤죠. 그 부족이 도대체 뭘 하는가 봤더니 6개월에 한 번씩 뭔가를 먹어서 뭘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녹색 무슨 덩어리, 노란색 덩어리가 변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간에 박혀있던 찌꺼기예요. 노폐물, 콜레스테롤 찌꺼기. 어쨌거나 그 인디안들이 간 질환이 거의 없고 암이 없으니까 저걸 그 6개월에 한 번씩 연중 행사를 하니까 저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뭔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보니까 좋아져요. 그래서 이 간을 디톡스 하는 거를 저는 사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참 좋겠는데, 의료보험도 해주고, 아니면 실비보험도 해주고. 근데 뭐 그게 문제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제주도는 특별도잖아요. 특별한 곳이고 또 술 엄청 먹잖아요. 제주도 분들이. 돼지고기 엄청 먹고. 그래서 이 도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주면 정말 많은 비만 환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전부 다 이 장에서 세로토닌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많이 행복 호르몬. 옛날에 뭐 행복 전도사도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 치료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장이 편안해야지 마음도 편안해져요. 우리가 음식을 어르신들이 그 된장찌개에 이렇게 좋은 나물 이렇게 먹어 속이 편해야 기분이 좋은데 막 피자, 치킨 뭐 이런 거를 안 먹던 거를 어르신들이 갑자기 먹으면 속 불편하죠. 그럼 마음도 편해요? 마음도 불편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물을 따뜻한 걸 먹고 뭐 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이 배를 튼튼하게 부드럽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행복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이 햇빛을 봐도 나오지만 속을 편안하게 해도 나오고 그게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근데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면 조건이 뭐냐면 불빛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 호롱불밖에 없었죠. 전기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니까 뇌에서 아 밤이구나 하면서 멜라토닌 나오면서 잠이 드는데 요즘은 막 형광등 다 켜놓고 핸드폰 보니까 밤이라고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수면센터라고 큰 게 있는데
어린애들 잠이 못 자고 그러면 그 가보면 전부 다 9시나 8시쯤 되면 다 무드등만 켜놓고 다 불을 다 끄라고 돼 있는 거예요. TV도 다 끄고. 그러면 어린애가 뇌가 어떻게 돼요? 밤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불 다 켜놓고 핸드폰 보면서 수면제 먹는단 말이에요. 간은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화학약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데스크에 저 왼쪽 밑에 있는 저분은 선생님인데요. 제가 교육청 강의를 계속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분이 간 수치가 원래 40이 정상인데 400이었어요. 10배. 근데 10년간 뭘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 듣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간 디톡스 딱 한 번 했는데 거의 정상치까지 가니까 그때 인터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곰팡이랑 아까 습기 제거랑 그 똑같은 이론입니다. 습도 꼭지가 터진 게 원인인데 그거는 고치질 않고 넘쳐나는 물만 자꾸 닦아내는 그런 치료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지금 그래요. 그때 얘기했지만 하루에 50명, 60명 봐야 겨우 유지돼요. 내과에서. 그러면 하루에 50명, 어떤 분은 하루에 200명 본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환자하고 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눈도 못 맞추죠. 그냥 처방만, 약만 한오큼 나오는 거죠. 저는 환자가 그렇게 기계식으로, 공장식으로 약만 주면 탁탁탁 낫고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 약만 먹는다고 낫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좋은 거 유기농 먹이잖아요. 좋은 거. 근데 이 화학약품을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내 몸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는 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배를 따뜻하게 찜질까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 배에 얼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셔서 따뜻한 물을 먹어도 내려가면서 얼음이랑 합쳐서 얼음물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배가 차가워지면 방광이 웅크러들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옛날에 제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인지 그걸 보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장수하시는데 이발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뭐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목욕탕 가요. 우리가 체온을 36.5도인 거 아시죠? 체온을 높일 때 저는 그 구들장 찜질을 해서 배찜질을 늘 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해서 체온을 높여요. 운동해도 체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냄비에 이렇게 물이 미지근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빠르게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리면 탁 뜨거워져요. 우리 몸이 물로 돼 있거든요. 70%가. 그래서 목욕탕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 보면 빨리 내 몸이 쫙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이 늘 아침마다 목욕하고 출근해서 이발소를 하시다 보니까 80 넘은데도 그 TV를 보니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 체온이 안 떨어지게끔 체온이 떨어지면서 싸늘한 시체가 되거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머리는 시원해도 돼요. 근데 배는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천탕이 참 좋아요. 제주도가 좀 노천탕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막 더운 공기가 많은 목욕탕에서는 목욕탕 안에 오래 못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덥기 때문에. 근데 노천탕이면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위아래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데가 아마 힐링센터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저렇게 세 가지예요. 그냥 심리적인 방법 원인도 있고 화학적인 원인도 있고 척추가 이게 틀어져가지고 맨날 꾸부정하게 있는 분들은 위장이 찌그러지니까 소화제 아무리 먹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의 바운더리를 다 같이 봐줘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 가지를 다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5가지 정도를 이제 치료하는데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물을 먹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불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랫배가 굉장히 따뜻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장하고 간을 자꾸 청소를 해줘야 돼요. 유산균 많이 드시죠?
많이 안 드시네. 여 에스더 원장님 거 뭐 이렇게 막 드시잖아요. 저도 하나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먹는 거는 16년, 17년 전인가 독일에서 경쟁을 했어요. 그 독일하고 일본이 좀 안 좋은 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인체 생체 실험 했잖아요. 마루타처럼. 그래서 의학이 굉장히 많이 뛰어난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그 나라에서 효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발효.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교수님이 한국 사람인데 동서 이렇게 협진하는 병원에서 늘 효소는 일본하고 독일 거를 가지고 와서 썼어요. 잘 나니까. 그런데 한국계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효소를 먹어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또 처방해 보면 자기가 여러 이렇게 뭐 장에 좋다는 뭐 비피더스균 먹어봤는데 제 거 먹었을 때 변을 굉장히 잘 본다.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도 인천에 계시는데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다 깊은 곳에 있죠. 심연? 거기 아직도 발견 안 된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든 게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에 있는 균도 아직 발견 못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균을 배양하다가 굉장히 우리 몸에 장에 좋은 균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가지고 암 환자들한테도 처방하고 피부 환자들한테 처방해보고 그래서 효과를 봤다는 그 내용을 듣고 저도 따라서 먹기 시작하고 서울에 있을 때 환자들한테 처방해보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참 잘 낫더라고요. 뭐 변비나 설사도 잘 낫지만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대장이 나빠서 허리가 아픈 게 한 70%나 돼요. 그래서 이 장요근이라는 게 있어요. 내장근도 있고 이런 이 근육이 경직되면서 허리 아픈 사람 많아요. 한의원에 그냥 좀 허리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오는 젊은 사람이나 여행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전날 보면 전부 다 밥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간식까지 술도 먹고. 그래서 여기 뱃속에 음식이 꽉 차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머리 감으려다 뜨끔하면서 막 절절절 기어서 와요. 그런 사람은 허리 치료해도 안 나요. 똑바로 누우라 그래서 여기 배를 꽉 누르면 막 죽을 듯이 막 고함을 막 지르는데 벌떡 일어나요. 복부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게 참 많아요. 배가 따뜻해야 허리 쪽으로 기운이 공급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허리 아프면 허리만 치료하는데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장요근 아프고 갑자기 급성으로 요통이 온 사람은 치료도 해주지만 오늘은 종일 따뜻한 물만 먹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전날 맥주 엄청 먹거든요. 차가운 거 먹고 치킨 먹고 꽉 차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문제 생겨서 허리가 아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면 허리 아프면 허리 가서 계속 척추 뭐 엑스레이 찍으면 다 정상이래. 아니면 협착이 좀 있대. 협착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골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속 위로 다 올라가요. 누구나 골반이 자꾸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척추 사이가 다 좁아져서 협착이 오고 또 척추 사이사이는 디스크가 물로 돼 있는데 나이 들면 물이 흡수 안 되니까 그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다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자꾸 골반을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스크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도록 계속 따뜻한 물 마시고 소금을 좀 타서 먹어야 돼요. 저번에 안 오신 분 있으니까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요. 배꼽 밑에 여기 단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전 호흡 들어보셨죠? 이 단전이 따뜻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 뜨겁게 태어났다가 나이 들면 그게 불이 다 꺼져서 싸늘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스트레스 많고 젊을 때 너무 과로하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옛날에 애를 10명씩 낳았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농사를 졌대요. 근데 왜 좀 오래 살았죠? 아궁이에 전역할 때 자궁으로 엄청난 열을 받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이 바닥에 장판이 타가 있는 거예요. 시꺼매요. 이불 덮어놓은 중에. 그럼 완전 뜨끈뜨끈한 데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애 키우면서 체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는 동안 다시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파트에 침대를 다 깔아가지고 거기서 뜨끈뜨끈하게 잠을 안 자고 시원하게 자꾸 자요. 그러니까 30, 40대도 암 환자, 30, 40대 돌연사 심심찮게 있죠. 의사 중에도
많아요. 50도 못 넘기고. 의식주가 달라지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자꾸 약만 써요. 자꾸 수술만 해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이에요, 간. 간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저기 500가지라고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간 공부하기 전에 간은 술 마시면 나빠진다.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간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술도 안 먹는 사람들은 간이 이렇게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00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인체 화학 공장이에요. 잠을 잘 때 모든 찌꺼기들이 혈액을 타고 와서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그래서 찌꺼기를 대변, 소변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 제일 많이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죠? 몇 시? 11시에서 3시 사이에요. 11시에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장기들이 바뀌는데, 이제 한의학은 그래요. 11시부터 12시, 1시. 그때 요 2시간 동안 쓸개인가 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또 간담이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12시 전에 1시간 잔 거랑 12시 지나서 2-3시간 잔 거랑 수면의 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핸드폰도 급속 충전하는 게 있잖아요. 급속 해독하는 시간이 그 새벽이에요. 그런데 잠을 몇 시에 잠냐 그러면 12시 넘어서 잔대. 그러면 간이 망가지죠. 술 한 잔 안 먹어도 해독이 잘 안 된 채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20살 때까지는 성장할 때 에너지를 70% 쓴다 그랬죠. 20살 넘어가면요. 어디에 에너지를 70% 써요? 해독할 때 써요. 그 해독의 75%가 누가 하죠? 간이 해요. 그러니까 해독을 빨리빨리 못하면 나이 들수록 자꾸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시쯤 자야죠. 근데 재밌는 드라마는 몇 시부터 해요? 10시부터 해요? 짜증나게. 마귀들은 그렇게, 마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수면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간은요, 해독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안 먹지만 지방간이래. 그럼 뭐냐면 많이 먹고 분해가 안 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은데 음식도 나쁜 거 안 먹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몸이 나쁜가 했더니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할 때도 들어가고 음료수에도 보면 액상과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분해하는 거랑 똑같이 간을 혹사시켜요. 그래서 이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냥 술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간이 해독하다가 힘들면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 쿠팡에 물류창고 갔는데 계속 이렇게 택배 옮겨야 되는데 힘들면 막 쌓이는 거 아시죠? 컨베이어 벨트에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막 쌓이는 지방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먹고 해독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간에서 해독하기 위해서는 뭐 글루타치온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B도 있어야 되고 여러 물질이 필요해요. 그날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먹어주면 빨리 해독이 되는데, 만약에 좀 뭐 피자, 치킨, 라면 나쁘다긴 알지만 그런 거 간이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안 넣어주면 해독할 때 힘들어요. 해독이 다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쌓아지진 않는데 저쪽에 보면 이제 간이 이렇게 있어요. 간이 이렇게 있고 간에 찌꺼기 빠져나가는 하수관 같은 게 있어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담관이에요. 총담관. 저 총담관에 하수구의 머리카락같이 찌꺼기가 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장실에 물 청소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데 하수구에 머리카락 많으면 물 안 빠지죠. 그런 것처럼 간은요, 해독을 하면 그 찌꺼기를 대변, 소변, 땀으로 자꾸 빼내야 되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어요. 저거를 청소를 해주는 방법이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이 없어요. 아까 그 훌다렉의 클락이란 그 여자 박사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알아냈는데 인디안들이 뭔가 천연물을 먹고 저 총담관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서 변으로 빼내는 작업을 해서 파란 거기 뭐냐?
콜레스테롤이에요. 아니, 콜레스테롤 아니 그 인디언들이 먹은 거. 아, 먹은 거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비슷한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올리브 기름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장을 비워주는 앱섬용 같은 거였어요. 소금 같은 거였어요. 우리 죽염도 고용량으로 먹으면 쫙쫙 설사하거든요. 그런 거랑 기름 같은 걸 먹으면 담즙이 모아져 있다가 갑자기 확 쏟아져요. 근데 그 원전대로 제가 먹어보니까 토할 뻔했어요. 너무 니글거려가지고. 그래서 포도씨 기름이라든지 해바라기씨 기름으로 다 바꿔보고 했는데 다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좋은 것들을 보니까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 기름이 뭔가 좀 특수하게 우리 몸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간이 위에 있고 장은 밑에 있기 때문에 간의 찌꺼기가 빠져나가서 창자를 쫙 돌고 대변으로 나가야 되니까 먼저 이 장을 비워주는 약을 보통 써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설사시키는 약을 쓰는데 설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과일을 3개월 발효해서 만든 약을 쓰면 장에 유익균하고 부패균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익균 반, 부패균 반 이렇게 아니고 대부분 중간균이에요. 그 유해균과 부패균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음식을 좋은 거를 먹는다. 그러면 유익균이 늘어나죠. 그럼 중간균이 보다가 유익균 세력이 늘어나니까 딱 가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저녁에 막 안 좋은 거 야식하고 막 하면 부패균 늘어나죠. 그러면 중간균이 보고 있다가 부패균이 늘어나면 세력이 커지면 그걸로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그 간 디톡스는 뭐냐면 장을 싹 다 비우면서 유익균이 늘어나게끔 단세 지방산 같은 거. 우리가 그 미생물들이 좋은 걸 먹고 나면 변을 보잖아요. 루악 커피처럼 그 이렇게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한번 좋게 만들어가지고 배설물 가지고 또 약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걸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장을 좋게 만들면서 장을 비워주는 그런 방법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담즙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확 쏟아내는 담즙 홍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구에 머리카락 껴있으면 세수대야 물 가득 받아가 하수구에 확 뿌리냈잖아요. 근데 안 뚫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한 연거푸 두세 번 정도 뿌리면 거의 하수구는 뚫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간에서 담즙이란 걸 누구나 만들어요. 만들어 놨다가 쓸개라고 하죠. 담낭 안에 10배로 저장해놔요. 그래서 농축해 놨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쓰려고 농축해 놨는 건데 자, 간의 하수구에 해당하는 총담간에 찌꺼기가 꽉 껴 있으면 이 쓸개, 담낭 안에 염증이 생겨요. 혹이 생기거나 돌이 생겨서 이 담낭 떼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왜 많아졌냐?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이 빠져요. 근데 보통 어디에 있냐면 이 지방에 독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이렇게 지방이 녹아서 나오면서 살이 빠지는데 독소도 같이 나와요. 우리가 집을 그냥 보이는 데만 청소하다가 한번 마음 먹고 날 잡아가지고 날씨 좋은 날 막 텔레비전 밑에 뭐 침대 밑에 다 대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이어트 하면요 쓰레기가 독소가 엄청 나와요. 그게 다 어디로 가죠? 그게 다 간으로 가요. 근데 간이 해독을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버티지 못하면 저기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총담관이. 그러다 보니까 쓸개를 떼내는 거죠. 그래서 뭐 한의원도 이 다이어트 한약, 병원도 뭐 있죠. 뭐 리덕틸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위고비라든지 주사 같은 거 막 맞아가지고 살 빼는 거 있죠. 근데 살 빠져요. 살 빠지는데 나중에 더 찌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빠지는 건 좋은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더 중요한 거는 저기에 있는 그 하수관, 간에 찌꺼기 빠져나가는 하수관에 해당하는 총담관이 막혀버리니까 쓸개를 떼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담낭. 그러면 음식이 들어왔을 때 담즙은 지방을 분해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쓸개 떼내고 나면 지방이 들어왔을 때 흡수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세포막이라는 게 기름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샤워하고 물 안 닦아도 이 물기가 또로록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재생이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담낭을 떼내게 되면. 근데 병원에서는 저거 떼내도 괜찮다. 옛날에는 맹장도 필요 없으니까 다 떼내도 괜찮다.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한테도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거 뭐 제왕절개할 때 떼고 가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여기 맹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얘가 하는 역할이 여기서 이제 소장에서 대장 넘어갈 때 유익균을 많이 증폭해서 대장으로 주는 것도 있고 대장에 더러운 것들이 소장으로 역류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담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파서 괴로우면 통증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연요법에서는. 그런 걸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해야 되는데 떼내버리면 그때부터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좋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꼭 뭐 다이어트 때문에 쓸개, 담낭이 떼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간은 6개월마다 재생이 된대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먹고 저녁 한 끼만 굶고 저런 어떤 그 간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해주면 항상 맑은 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간이 1분에 1리터 정도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니까 맑은 피를 만들 거 아니에요. 모든 질환은 일단은 혈액을 맑게 해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혈관이 아주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혈액이 거의 83% 물로 돼 있고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혈관의 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서재걸 원장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도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이화여대, 고려대, 가천의대, 세 군데 의과대학 교수래요. 가족이 다 의사란 말도 있는데 이분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왼쪽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이거 암이 많으니까 암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저거는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위암이라는 건 위장에 생긴 거지 위장이 원인은 아니에요. 대장암이라는 건 대장 위치에 암이 생긴 거지 대장이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암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근본 원인은 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재걸 원장님이 세 군데 의과대학 교수고 지금도 TV에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뉴스데스크 했을 때 같이 영상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서재걸 원장님이 해독 주스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야채 막 이렇게 삶아가지고 갈아가 먹는 거. 지금도 유명하신데 저분의 책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오른쪽 화면을 보면 병원 검사로는 우리의 소중한 간이 얼마나 나쁜지 지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세 군데 의과대학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검사에 간이 정상 나왔다 그래서 간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대장암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꽃보다 할매라는 그 김자옥 권사님 그분이 대장암 걸렸을 때예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항암제 방사선 해가 5년 동안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자연요법 공부할 때니까 그때가 완치된 거 아니라고 했죠. 좀 지나니까 폐로 전이 돼서 폐암으로 65세를 못 넘겼어요. 김자옥 권사님 얼굴 봤을 때 그분이 환자처럼 보이던가요? 환자처럼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독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못 버틴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안성기 씨도 그렇고 뭐 했던 임윤택이랑 울랄라 세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어항, 사람 몸이 70% 물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어항에 물이 더러워져서 이끼가 막 모여가지고 대장 부위에 이끼 덩어리가 생겼다. 그럼 그걸 대장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항 속에 물이 더러워서 대장 부위에 이끼 덩어리가 생겨서 대장암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끼 덩어리를 제거했다. 근데 완치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항 속에 물이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끼가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겨서 그 다음에 폐에 그런 이끼 덩어리가 생기면 그걸 폐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대장에 있는 암이 폐로 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요 오른쪽에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이 책은 시냐 히로미 박사님 책인데 자기 암 환자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재발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주치이기도 하지만 쿠팡 사장이었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거물급의 주치예요. 더스틴 호프만 같이 유명한 사람의 주치인데 이 사람이 뭘 개발했냐면 대장 내시경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용종만 탁 떼내는 걸 이 사람이 개발했어요. 옛날에 대장 용종을 개복 수술했어요. 개복 수술해가 막 잘랐는데 이분이 항문에 내시경 나서 그거 탁 잘라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의사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암 환자 중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었고 한 명도 재발이 안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봤더니 수술은 하래요. 제가 암 환자들을 봤을 때 수술만 한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아요. 수술은 하되 항암제 방사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항암제 방사선 쓰자는 거죠. 쓰고 사이즈가 줄면 수술하자. 수술하고 나서 남은 것도 항암제 방사선 하자.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봤을 때 만약에 유방암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임파까지 전이 될까봐 이걸 다 드러내버려요. 실제로 임파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이쪽에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못하고 그 부위만 딱 이렇게 마치 손으로 이끼 덩어리만 건져내듯이 뜰 채로 그 부분 수술은 하래요. 근데 하고 나면 찌끄러기, 부스러기, 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항암제 방사선 쓰지 말고 피를 맑게 하는 치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한 1년 정도 하면 제일 좋고 보통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에요. 평균 100일 되면 피가 안 받기 편해요. 그래서 100일기도 100일 잔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고무장갑 같은 거예요. 고무장갑이 아무리 좋은 거 이태리째, 고무장갑 이태리째 없지만 명품 가지고 와 봐야 고무장갑을 움직이는 건 뭐죠? 손이에요, 손. 손은 영혼이에요. 고무장갑은 육체예요. 육체를 아무리 좋은 거 막 헬스하고 필라테스 해본들 영혼이 맑지 못하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간을 디톡스하고 나면 저런 물질이 나온다. 변으로 나와요. 예. 색깔이 이쁘네. 근데 저는 그 스님들 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거를 꽉 누르면 으깨져요. 기름 덩어리라서. 그리고 또 물에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건져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죠. 이 책은 이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아유르베다라든지 그 자연요법을 많이 한 의사가 쓴 책인데 안드레스 모리츠라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저런 거를 자연요법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야지 저런 게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막 그게 한 6번 정도 해야지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약사분이나 전홍준 박사님처럼 의사인데 저런 자연요법 하는 사람들은 환자들한테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6번 시킨,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렇지만 또 생기거든요. 그럼 뭐 6번 정도 하고 나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하고 아니면 2번 정도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걸 많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GMO는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해요. GMO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조작. 저 유전자 조작을 왜 하냐 하면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사람 손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 이제 쫙 뿌리고 거두고 하잖아요. 근데 좀 글리포사이트라 그래서 제초제인데 그걸 쫙 뿌리면 이제 잡초들이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옥수수나 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한 옥수수나 콩을 만들어가지고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그런 옥수수나 콩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쓰는데 그게 몸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나 돼지, 닭 같은데 사료용으로 80% 쓰고 일본도 쓰긴 쓰는데
우린 식용으로도 많이 써요. GMO.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아까처럼 막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GMO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아까 소금처럼 이거를 가공해서 완성된 제품에 GMO 성분이 없으면 괜찮다 이래버린 거예요. 원료가 GMO인데. 그리고 사료용으로 쓰니까 소나 돼지, 닭이 그런 콩이나 옥수수를 먹고 축적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 많아졌잖아요. 제주도도 이 한라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뭐 이미 뭐 생수병 있죠. 삼다수. 그거 제가 딱 보다가 편하게 밖에 놔두면 금방 탁 해서 차에 실어서 가기 편하니까 밖에도 놔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그러면 지금 다음 타임인가요? 네. 정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돼서 나와요. 더워지면. 그런데 삼다수 병을 종이병으로 생협이나 한살림, 생협이나 한살림처럼 종이팩으로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비싸져요. 그래서 그냥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데 그냥 돌려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종이컵 아시죠? 종이컵이 진짜 종이로만 돼 있으면 물을 붓잖아요. 그거 막 우물우물 찌그러져요. 그런데 그 종이컵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형체를 유지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신다고 그다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 용출돼요.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커피 뜨거운 거 해서 먹으면 거기서 엄청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독을 해야 되겠다 20년 전에. 왜? 뭐 이거 다 피하려면 산속에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구로 투여되는 독소도 있고 이건 안 나왔구나. 경피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샴푸, 비누, 린스, 화장품 통해서 피부를 타고도 금방 콩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GMO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보약을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도배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벽지 위에다가 도배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기존의 벽지 긁어내고 새로운 벽지 붙여야 되죠. 지금 몸 안에 뭔가 너무 많은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독소가 있어서 그걸 제거를 해주고 뭔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지방하고 독소가 바인딩 돼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지방이 분해돼요. 근데 그때 독소가 확 나와요. 왜? 아까 제가 침대 밑에나 소파 밑에 대청소하면 막 먼지가 구덩이로 나온다 그랬죠. 확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간이 감당이 안 되면 그 독소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지방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비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간 해독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암 환자 폭증했다는 거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거 아시세요? 처음 들어보나요? 어떤 여자 교수가 5년 동안 800만 명을 조사를 했대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맞은 사람 훨씬 많이 지금 암 환자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할게요.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